이번 시간에 정규 분포했네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는 건 뭐다? 정규 분포라는 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형의 종 모양을 가지는 종 모양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는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 값이 확률로서 계산이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라는 것을 활용한다 그랬어요. 표준정규 분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 x가 특정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 이 사이에 올 확률하고 같아진다 이랬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이 특정 구간에서의 넓이는 그게 곧 확률인데 그 넓이는 표가 있어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이 값을 찾으면은 우리가 그걸 미루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잘 기억해놔야 되는데 이 변환시키는 걸 이름하여 표준화라고 했고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이 변수에서 요 x의 평균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x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바로 이제 이런 구간이 변환이 표준화가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에서 요 x의 평균을 빼주고 x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이 변수가 표준정규 분포에서의 변수가 된다. 이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표가 주어져 있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규 분포를 문제에서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문제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항 분포에서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규 분포의 마지막입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증명하는 게 책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케이? 우리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사실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요, 이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뭔 말이냐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아주 비학문적인 단어가 들어있죠. 충분히 이거 아주 주관적인 단어란 말이지. 뭐가 충분한 거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항 분포는 여기 있는 게 시행 횟수가 된다 그랬지, 그치? 횟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제 확률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n이 충분히 커지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 분포가 이렇게 대칭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은 되게 이상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원래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60번을 시행한다. 60번. 60번을 시행을 하는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쳐보자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우리가 셌다고 쳐보자고. 오케이? 그럼 1이 나오는 횟수를 세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0번을 시행하면 몇 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어? 6분의 1이니까 10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빵번부터 60번 중에서 6분의 1인 10번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야 돼. 그러면 60번 나올 확률은 어떻겠어? 이게 크겠어? 작겠어? 60번을 던졌는데 60번이 다 1이 나온다고? 이 확률이 아주 극히 적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작아질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도 이렇게 작아지겠지만 0번 나올 확률하고 60번 나올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60번 나올 확률이 더 적을 거예요. 훨씬. 뭔 말인지 알겠지? 원래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 평균 부분이 제일 높은데 이 확률에 따라서 평균이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다. 원래는 여기 부분이 제일 높게 돼 있단 말이지. 이항분포라는 거. 근데 얘가 말하는 건 뭐냐?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게 점점 좌우 대칭형이 된다는 거야. 좌우 대칭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원래는 어떤 이항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항분포가 있으면은 요런 모양의 비대칭 모양인데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대칭형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몇 번을 시행해야 이게 충분히 큰 거냐? 라고 하면 사실 여기 책에서는 그 대답을 안 해준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책에서는 그냥 이 횟수는 문제 나올 때는 지금 마음대로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30번 할 때도 있고 100번 할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30번이 충분한 거야, 100번이 충분한 거야.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실제로는 문제에 나오지 않는, 책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에 주어진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지 안 큰지 모르지만 그냥 정균표를 따른다고 보고 문제를 푼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연습하는 거야. 실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항분포에서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처럼 우리가 다뤄도 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이 5보다 크고 뭐 이것도 5보다 크다는 걸 말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모르지. 평균이 5 이상이면 큰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그렇다고 문제에서 이거를 항상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문제 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한 개의 주사위를 450회 던질 때 3회 순위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 그러면 450번을 던지니까요. 일단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항분포예요. 그리고 450번을 던지고 3회 배수의 눈이 나오니까 확률이 몇이야? 3분의 1인가? 3분의 1. 그럼 평균하고 분산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한 거니까. 평균은 NP니까 몇이죠? 곱하면 되죠? 150이네.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다 또 3분의 이제 2 여사건의 확률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100이 나오네요.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것은 평균이 150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니까 정규분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규분포는 여기에 평균이 오고 여기에 분산이 온다 그랬어요. 오케이? 이항분포는 횟수가 오고 확률이 오는 거고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횟수 450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던지는 거군.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실제로 450번 던진다고 생각하면 엄청 오래 걸릴 테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에 횟수에 관계없이 오케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린 정기분포로 바꿔서 푼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정기분포로 바꾸고 나면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준화를 해서. 그래서 얘는 P에 이거를 이제 변환해 준다 그랬지. 표준화를 시켜준다 그랬지. 평균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눈다 그랬어. 140에서 평균인 150을 빼고 10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175에서 150을 빼면 25인데 10으로 나눠주면 2.5가 나온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구해주죠? 이거는 둘로 나눠주죠. 양수 음수가 섞여 있으면은 음수 부분이랑 양수 부분으로 나눠준 다음에 음수 부분은 이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P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표가 0부터 어떤 수까지의 넓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얘가 요 놈이 되고요. 얘는 요 놈이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다. 의미상으로는 저기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표준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부터 2.5까지 여기 넓이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의 넓이하고 똑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잘라가지고 0부터 2.5까지의 넓이를 채택을 해주면 된다. 정말 얄미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뭐라고? 원래 우리가 그냥 이걸 이항분포로 풀려고 하면요 140번 이상 175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계산을 해야 돼. 450C 140에 몇 승? 우리가 저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140승 3분의 2에 몇 승? 310승 더하기 이게 140번 나올 확률이거든. 그러면은 141번 나오려면은 450C 141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이게 못하잖아 이거.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횟수가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 나올 확률 하면은 그 컨비네이션이 붙은 확률들을 다 더해줬었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나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정규분포랑 비슷해.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것처럼 해버리자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확률이 우리가 실제로 이거 한 거랑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풀어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하고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한마디로 면제부를 준 거란 말이지. 교과서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가 나오고 여러 번 하는 이 이항분포가 나오는데 이 표까지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라 해야 되지. 표가 안 주어져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몇이고 0부터 몇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뭐야? 정규분포야? 이건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구경할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야.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이항분포를 이렇게 정규분포 바꿔서 푸는 게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 잘 못해요 이거를. 왜 못하냐면 문제를 보고 이게 이항분포라고 자각을 하지 못한다. 이항분포라고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느 회사의 제품의 불량률이 2%다. 이 회사의 제품 10,000개를 불량품이 221개 이상의 만개 중에서 불량품이 221개 이상의 확률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표준정규분포니까 이 문제 정규분포 문제란 말이지.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10,000개 중에 221개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x가 221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 같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표준화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화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안 주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문제에서 딱 이렇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 알려준다는 거지. 평균 알려주면 정규분폭은 뭐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우리가 반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활용 문제들은 평균 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손을 못 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항분포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항분포로. 이항분포는 횟수하고 확률이죠, 그렇죠? 횟수와 확률. 횟수와 확률이 있어야지 이항분포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확률이겠어? 당연히 불량률, 이거 확률이에요. 불량률 2%. 2%는 100분의 2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횟수가 뭐냐? 횟수가 뭐냐? 이게 횟수예요. 10,000번을 조사한다 이런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제품 10,000개를 조사한다. 10,000번을 체크를 해본다. 얼마인지 알겠지? 10,000번을 하는데 한 번 체크할 때마다 확률이 2%다 이런 거지. 그 얘는 똑같은 검사라고 하는 똑같은 시행을,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하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거야. 자, 이항분포인데 횟수는 10,000. 이고 확률은 100분의 2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렇게 횟수가 커지는데 정규분포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정규분포로 전환해줘야 된다는 거야.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정규 어떻게 바꿔? 여기에 뭐가 와야 되니까? 평균이 와야 되니까. 평균을 구해준다는 거지. 평균 구하면 몇이야? 이거 둘이 곱해주면 되죠. 그쵸? 200이네. 평균은 200개라는 거지. 불량률이 2%니까 10,000개를 조사하면 200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게 가장 평균적이다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곱하기 200에다가 곱하기 요거의 여사건인 100분의 98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몇 나오니? 198 곱하기 2 하면은 96인가? 196.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제곱수가 되게 돼 있어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뭐의 제곱이지 이거? 16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정규분포가 되면은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불량품이 221개다. 14야? 14. 16의 제곱은 몇이지? 256이지? 자, x가 이 불량품의 개수인 거지. x가 221보다 큰 확률을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어떻게 변환을 해준다. 200에서 221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221에서 평균을 빼줘야죠. 그리고 14로 나눠주는 거지. 몇이야? 22를 14로 나눈다고? 이게 나눠 떨어지나? 1.5네? 7이 14, 7이 14, 7, 3, 22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럼 1.5네요. 1.5보다 큰 확률을 어떻게 해준다? 반쪽 전체인 0.5에서 Z가 1.5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 그렇지? 이 확률이 얘는 문제 위에 있는 아까 그 필수 유형에 있는 거기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야? 몇이야? 433이네요. 433. 0.433이니까 계산을 하면 0.0668 6.68%네요. 그렇죠? 확률 되게 적죠, 그렇죠? 좋은 거야. 10,000개 중에 불량률이 2%대 10,000개 중에 200개 나와도 이게 정상일까 말 정상인 축인데 220개가 나온다고 확률이 낮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산업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양의 자본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지 잘 파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100%의 물건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생성하다 보면은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몇 개 정도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가를 책정해야 되냐, 이 제품의 원가를 책정해야 되냐, 이런 거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사용되는 거라요. 이 통계학은 요즘에는 아주 중요하죠. 통계학이 어느 학문 분야나 통계학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어느 학문 분야나 실제로 우리가 특히 인문 사회학 쪽에서는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통계학과, 그래서 어느 대학교는 통계학과가 문과에도 있어요. 이과에도 있고. 자, 할 수 있겠니 이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이항분포에서 정균포로 가는 문제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에서 평균하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안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그걸 구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이건 정규분포야. 평균하고 분산이 안 주어져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항분포로 먼저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첨 확률이 10%. 이 확률인 거예요. 시행의 수는 400번 응모한다. 이게 시행의 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B에 몇 콤마 몇 해주고요. 정규분 바꿔주고요. 문제에서 확률을 어디를 구하여라? X가 37이랑 52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표준화 해준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